안녕하십니까. 현대차모스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소식에 따라서요,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 2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이유와 그리고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2분기 어닝 시즌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지만은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유를 보면요. 자, 이거는 SK증권에 나온 리포트 중에 일부분인데요. 자, 그 정도 실적을 예상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과 함께요. 또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요 최근에 반도체 중소형 종목인 그렇죠? 이 SK 머티리얼즈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테크인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렇죠?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이런 업종 대표주에만 유독히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오히려 유독히 대형주 업종 대표주에만 그렇죠? 주가가 지지부진 억눌린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유도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11월서부터 지난달 6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 그죠? 만약에 지수가 이번 달까지 올라오면 9개월 연속 상승, 그죠? 지금 이번 달 초가, 그러니까 지난달 말이 한 3,290 몇 포인트 되니까는 3,300선만 돌파를 안 하면은 이번 달에는 좀 음봉, 그죠?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도 역량에 의해서 좀 업종 대표주들이 억누르고 있지만은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저러한 이유로 이 업종 대표주들의 주가가 억눌려 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서 또 매기가 이런 업종 대표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은 그동안에 억눌렸던 부분까지 그렇죠? 강한 상승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기본 물량은 그렇죠? 뭐 현대차고 됐던 삼성전기가 됐던 일정 물량은 저 보유를 해달라. 물론요. 지금 현재 장세가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크게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본 물량은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0% 가까이 증가한 1조 8천억대죠. 큰 폭의 상승 모습이 나왔는데 뭐 증권사마다 이거에 대한 언급은 좀 차이가 있죠. 신한금융투자는 그렇죠? 이 미국과 유럽의 호황을 감안하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목표치를 한 3.3%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 SK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도 성장 기대에 대한 그러한 리포트로 했어요. 저는 현대차 지금 모든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 이 업종 대표주들이 억눌려서 시장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 풀리면 순환이 되면은 아마 하반기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 상반기에 삼성전기도 업종 대표주 대형주로서 주가가 억눌려 있고 여기에 이 MLCC 업황 둔화 우려도 한몫을 차지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은 이 MLCC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MLCC가 하반기에는 오히려 부족 형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은 뭐 계속적으로 뭐 2분기 실적도 그렇죠? 한 3,265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0% 물론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하지만은 그렇죠?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아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1조 3천억대 그렇죠? 최고 수준을 달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3분기 실적도 한 3,800억 가까이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 그렇죠?
아마 조금 더 우상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여기에 이 삼성 전기가 그죠? 저기죠?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이 자동차 모듈 있죠? 그쪽에 한 5천억 규모의 지금 계약을 땄고 또 MLCC도 자동차용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그나마 좀 대표적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인 삼성 SDI가 좀 모습이 났는데, 하지만은 이 같은 소재,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대주전자, 첨보, 일진, 머트리즈, SKC. 자, 우리가 2차 전지는 한 8개 종목만 보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중에 이 소재 업체들 지금 5개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 나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만 LG화학이, 그죠? 양극재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주가가 억눌렸지만은 전기차 시장이 원체 커지기 때문에 아마 포스코 케미칼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2차 전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물량을 늘렸다가 요번에 물량을 축소를 해서 기본 물량만 좀 끌고 가면서 특히 이제 뭐 들어오른 삼성 SDI 쪽으로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삼성 SDI 하반기에 뭐 실적은 뭐 다들 좋아지는 것은 알고 있죠. 하나 이제 이벤트로서는 북미 지역에 공장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은 공장을 있고 또 공장을 확대를 하는데 SDI면 없죠. 근데 이번에 하반기에 아마 미국 내 공장을 갖는 것을 아마 검토 중인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는 이유가, 이 미국의 스타트업인 이 리비안, 그죠? 수주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4위를 차지하는 스텔란티스하고 또 합작사를 미국 내, 그죠? 증설 추진을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 삼성 SDI에 있다. 상승세 좀 이어지지 않나 해서 2차 전지도 철저하게 단기 종목이면 몰라도 좀 끌고 가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본 물량 우리가 10에서 전체 내 투자 금액의 10에서 15% 정도만 좀 유지를 하고 우리가 더 채웠던 그죠? 물량은 조금 차익을 실현하고 뭐 그 중에 한다면 삼성 SDI 쪽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가격적인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 그리고 또 새로운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성장주를 일컫는 하나솔루션, 그죠?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요. 자,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케미칼 쪽이고, 그죠? 태양광 쪽은 2분기 실적도 부진하지만은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걸로 내다보죠. 왜냐하면은 2분기 말서부터 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이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 등 부품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된다 해서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관심표에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억눌린 것은 그죠? 뭐 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저는 이 8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그죠? 그리고 외국계 기관의 매도 영향인데 그것이 조금 억눌렸던 것이 풀리면 순환이 되면은 재차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 많은 물량은 필요 없지만 기본 물량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요건요 미국의 시장 내 파운드리를 3년 동안 한 158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업체별로 보면은 TSMC가 115조 원, 인텔이 23조 원, 삼성전자가 20조 원, 그죠? 미국 내 파운드리의 신규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이면 TSMC, 인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 또 미국의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지역을 결정을 안 했으니까 20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투자는 이제 확대 안 했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를 봤을 때 지금 코미코도 지금 미국의 오스틴 지역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지금 물건되고요. PSK도 오스틴 지역의 장비를 공급했던 전력이 있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지금 오스틴 지역의 공장을 지금 거의 짓고 있죠.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근데 이 ENF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 실적이 올해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죠.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내 공장 오스틴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ENF 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은 조금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오면 PSK 장비 쪽이죠. 우리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요 인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인텔과 예전에 이력이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는 SK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칼, 지금 둘 다 역성 신고가죠. 장비주에서는 원익 IPS, 유진텍. 우리가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것이 유진테크죠. 자, 유진테크가 그동안에는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더 크고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작았는데죠. 내년서부터는 아마 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매출이 비중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그죠? 그러한 또 이 메모리보다 또 비메모리 쪽에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죠, 유진테크 장비주 중에서 우리 한번 관심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 대만의 TSMC 그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매출 비중 1위 업체가인데 그 회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매출 비중이 약 10% 수준에 있는 종목으로는 원익 QNC, 리노공업, 코미코 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원익 QNC 같은 경우도요, 대만 자회사인 WQT를 통해서 TSMC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자, 원익 QNC 그리고 우리가 했던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월덱스, 이게 부품 3개 회사인데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됐고, 그리고 좀 따라가는 것이 이 원익 QNC, 월덱스도 지금 3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월덱스도 이제 부품 쪽인데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뿐이 아니라 이 소니, 마이크론, TSMC, 도시바 등 해외 유수 반도체 업체들이 고객사로 다 두고 있다죠. 그러한 부분에서 월덱스도 이 미국 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부품주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란 말씀드리고, 자, 한솔 케미칼,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요번에 제외를 했는데 삼성전자 TSMC 파운드리 소재를 공급 중인데 향후 미국 내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대와 고객 다변화, 그러니까 인텔 등을 위해서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을 기대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나 봐요. 미국 진출 한솔 케미칼. 그죠? 자, 그리고 리노공업도, 리노공업이 가장 먼저 반도체 중소형 종목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장 빨리 돌파를 하고, 근데 오히려 최근에 그죠? 반도체 종목들이 치고 나갈 때 좀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먼저 가고 먼저 쉬는 모습인데, 자, 이 회사 리노공업은요, 반도체 검사에서 어댑터 역할을 하는 핀과 소켓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TSMC 7나노 공정 양산 관계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TSMC가 지금 5나노, 3나노 공장 양성이 좀 예상되고 있죠. 그러면 7나노 때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큰 폭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5나노, 3나노 TSMC가 가동이 본격화되고 성장이 되면 아마 이 리노 공업도 7나노 때처럼 큰 폭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해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조정을 받는 거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또 그 외에 그죠? 우리가 이제 테스나 이제 이 패키징 쪽에서 특히 테스트 쪽에서 테스나가 좀 단기적인 관점, 뭐 나중에 좀 네페스 움직임 나오면 네페스 되지만 지금은 저는 좀 테스나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움직임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테스나 아마 수급상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테크윙은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 그죠? 상당히 나오면서 이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이 메모리 쪽보다 상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매출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테크윈도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자, 동진 세미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포토 레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움직임 바닥권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치고 나갔죠. 좀 더 조정받는데 남들 치고 갈 때 목요일날 못 쳤어요. 그러면 금요일이나 월요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좀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 새로운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한번 월요일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 보죠. 자, 조금 이제 현대차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하나솔루션 다 지루하게 좀 대형주들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외국인 기관 매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고 또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부담감 느끼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은 눌려 있는데 아마 시장 흐름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순환돼서 다시 이런 업종 대표주 움직임이 나오면, 그죠? 근데 아마 이번 달까지는 지수가 금 9개월 연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번 달까지는 좀 움직임이 강한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기본 물량만 끌고 가시고 지금 시장 흐름에 맞게 중소형 종목 쪽으로 움직여 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나마 삼성 SDI만 좀 2차 전지주들 지금 다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 SDI도 뭐 역사적 신고가 2만원 조금 안 되는데요. 아마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오히려 2차 전지 좀 안정적으로는 소재보다는 삼성 SDI 쪽에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솔케미칼 역사적인 고점 돌파, 그죠? 쉬는 모습도 긍정적이고요. 뭐 따라 사서 안 돼. 우리는 어차피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자, 원익 QNC, 그죠? 원익 QNC, 월덱스, 그죠? 오히려 뭐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패키지 후공종 쪽에서는 테스나 쪽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ENF 테크놀로지는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지만은 올해 실적이 유난히 작년보다 크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전망치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보다는 뭐 단기적인 뭐 관점으로 뭐 치고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끌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된다. 자, 동진 세미캠, 그죠? 이러한 대량 거래에 실리고 목요일날 못 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한번 조정을 받을 것서 월요일날 정도 수준에서는, 그죠? 요 가격대 뭐 29,000원 좀 수준에서는 한번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테크인, 그죠? 역사적 고점 돌파 문 앞에 두고 있고, 뭐 PSK, 자, PSK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미국 내 반도체 제2 공장을 증축을 증축을 발표를 하면 아마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나,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타이밍은 테스나나 동진 세미캠, 그죠? 요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부품주인 월덱스, 원익, QNC 뭐 요 정도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한 두세 종목 정도, 교체할 예정이니까요. 주중에 방송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모니 관심제 좀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편입했던 그런 종목군도 진단하면요. 자, CJ제일제당, 그죠? 이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 회사로서요. 국내 1위 식품 회사라 그러죠. 자, 2분기 영업이익도 한 8% 증가한 한 4천억 정도를 추징을 하고 있고, 요번에 첫랩을 인수를 했어요. 생명과학이죠. 이런 회사인데 인수 금액이 983억. 근데 이따 발표할 때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J제일제당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렇죠? 자, 지금 곡물가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품 가격을 한불씩 올리기 시작하죠. 요번에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다음 달 8월 1일서부터요
한 12% 가까이 인상을 하죠. 라면 가격을. 그러면서 다른 여타 업체들도 아마 제품 가격들을 아마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곡물가가 상승해서 제품 가격을 상승을 시켰는데, 그렇죠? 근데 곡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제품의 마진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자, 특히 재밌는 부분이요. 이 부분 보면은 주목할 점은 식품계 가격 인상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한 5년 주기로, 그렇죠?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반복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2016년 말과 17년 마지막으로 인상한 가격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임기 말에는 이 정부의 입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죠? 아마 가격을 올리는 모습. 그러면 이번에 가격 인상시키면은 당연히 수혜가.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수혜가 단기적이 아니라, 이거 보면은 가격 인상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가 하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음식료 CJ 제일제당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피해주로 느낄 수 있는 관광업체죠. 롯데관광개발죠. 근데 주가는 밀리지 않아요. 항상 말씀 악재가 나왔는데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또 주가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좀 강화가 되고 또 2주 연장이 됐지만은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은 상당히 지금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만 문제지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는, 그죠? 피해주로 느꼈던 종목군들이 나중에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죠. 그리고 대덕전자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1600억 투자한 FC PGA 공장이 완공이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게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아마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대덕전자 당연히 올라가서 한두 달 내다보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덕전자 계속적으로 밀릴 때마다 내 전체 비중이 한 10% 내외 정도만 로 해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대덕전자 움직임 볼까요? 대덕전자 지금 이게 작년에 인적 분할을 하고 지금 17,000원대만 가면은 두들겨 맞는 게 벌써 한 4-5번. 요번엔 돌파되면 아마 고점 돌파하고 2만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 실적이 기반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15,000원이면 제일 좋건데 이 정도까지는 그렇고 한번 15,500원 내외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CJ 제일제당, 그죠? 롯데 관광개발, 이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직접 지금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의 회원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